마이 갓. 여기까지 밀려서. 잠도 푹 자고. 컨디션이 넘버 원입니다. 수된 그걸로 사용.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베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2박 13일에 걸쳐서 아이슬란드로 사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워크숍 동안에 촬영했던 내용들을 네, 가지고 핀란드 헬싱키에 영상도 같이 도착했습니다. 보시고 또 촬영 결과물인 A컷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행 내내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호텔 딱 들어가. 예, 여러분들 요즘 아이슬란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한국에서는 국방부에서 가장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한 19시간 반 정도 걸려서 아이슬란드 도착할 수 있었는데 보통 19시간 반에서 25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여정입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 비행기 코스가 밤에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비행기에서 좀 잠을 잘 수 있다면 조금 그래도 스케줄이 그렇게 어려운 스케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월 달에 갔었는데 그 2월 달에는 철경도 많고 그래서 또 분위기 좋았지만 또 날씨가 좀 흐려서 오로라를 좀 많이 못 담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달에 갈 것을 미리 예정을 하고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11월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 맞게 오로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오로라를 또 멋지게 또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뭐 10월 달에도 뭐 오로라가 뜨고 9월 달부터도 뜨지만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보다는 11월이 조금 더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날씨적인 면으로도 2월 달보다는 조금 이제 맑은 날이 더 많으니까 그 오로라 촬영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있었던 동안에 마침 그 화산 활동이 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다행히 아직까지도 화산에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했던 것보다는 하루 이틀 조금 더 일찍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전체 촬영 일정에는 크게 무리 없이 링로드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링로드를 따라서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도는 코스였는데요. 지난 2월 달에는 가장 아무래도 관광지가 많은 남쪽부터 돌아서 호프노를 통해서 북쪽으로 돌았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도착해서 현지 날씨도 보고 현지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 분위기가 나오는 곳이 남쪽은 아직은 설산도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겨울의 정취를 또 아이슬란드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겨울의 정취를 닿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하루를 또 빨리 북쪽으로 돌아서 북쪽에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좀 눈이 온다거나 조금 더 추워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렌트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좀 사고 뭐 이러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촬영 일정을 영상과 함께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요즘 아이슬란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아이슬란드 사진 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항공권 구입인데요. 항공권은 저희는 이제 피네어를 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코스상 밤 11시에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가 아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코스가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갔을 때는 저희가 24시간 반짜리를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경유하는 거. 즉 인천에서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을 했다가 1시간 50분 정도만 대기를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이슬란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코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시간 반 40분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금액적인 것도 뭐 25시간짜리랑 별 차이는 없으면서 이코노미석이 대략 한 160만원, 170만원, 180만원 요 정도 수준이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대략 한 58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를 탔고요. 대신 이제 좌석이 조금 좁기 때문에 레그룸만 조금 넓은 쪽으로 돈을 17만원 정도 더 냈던 걸로 기억해요. 추가 요금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에는 조금 더 릴렉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앞에 있던 제 자리는 통로 쪽이어가지고 레그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한 다음에 피네어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좌석을 정할 때 레그룸이 더 긴 거를 옵션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따로 페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출발해서 조금 기체가 안정화가 되면 이제 식사를 나눠주고요. 우리한테는 야참이 되겠죠? 네, 야참을 먹고 조금 잠들었다가 이제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좀 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아침 벽에 또 식사를 줍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좀 있다 보면은 이제 뭐 도착해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코스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그런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도착하면은 대략 아침 9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19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또 우리 한국하고 또 서쪽 끝에 있는 아이슬란드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이제 도착한 게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 정도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권은 그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고 대략 예약은 한 2달, 석 달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워크숍을 신청을 받을 때 그 비행기 티켓팅을 이제 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워크숍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금액이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진 않으니까 보통 2-3개월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저 촬영지는 전체 세워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자고 올 때도 비행기에서 자고 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이었는데요.
10일 동안에 총 20곳 정도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키르기스탄 홀스 쪽에서는 이틀 정도 투자를 더 했고요. 특별히 또 웨스트라혼 쪽에서도 이틀을 투자를 해서 나머지는 링로드를 따라서 빙 돌면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곳에서는 이틀씩 스케줄을 할애를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이틀 안에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안 도와준다. 뭐 그러면은 이제 하루 정도씩은 더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를 못 찍더라도. 그래서 워낙 대표적인 아이슬란드의 로케이션에서는 이틀 정도씩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키르기스탄 홀스에서 지난번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사진 작품은 못 남겼는데 이번에는 아주 오로라를 멋지게 찍었습니다. 대신에 밤에 너무 맑아서 오로라 쇼는 많이 봤는데 일출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날씨가 맑기 때문에 구름이 너무 없어서 일출은 좀 밋밋하게 뭐 그 대신 또 미니멀리즘으로 구성을 해서 찍을 수 있었고요. 그 사진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편에서 또 말씀드릴 게 수화물인데요. 수화물을 허용하는 범위가 이제 이코노미 국제선이기 때문에 가방 큰 거 하나가 23kg를 기준으로 큰 가방 하나, 그 다음에 기내용 20리터짜리 기내용 캐리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드백 정도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화물 23kg에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되는데 우리 사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백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3kg에는 옷하고 삼각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삼각대를 이제 캐리어 안에 놓고 나머지 옷하고 이런 식으로 24kg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 기내용 20리터에는 이제 카메라에 부속에 들어가는 뭐 각종 장비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메라 백팩,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이제 컴퓨터 가방하고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컴퓨터 가방 그렇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23kg 하나하고 20m밖에 안 되지만 짐 붙이고 나서 기내용 20리터 캐리어 위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백팩 얹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크게 승무원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는 없으니까 이제 원래상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제일 권장하는 거는 23kg 안에 자기가 먹을 밑반찬 정도,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삼각대를 2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삼각대가 무거우니까 양쪽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23kg를 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 캐리하는 용도 20리터에는 그때그때 내가 쓸 수 있는 세안 도구라든지 아니면 호텔에 들어가서 큰 짐을 안 내리고 그 20리터만 딱 갖고 호텔에 들어갈 수 있게끔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방 하나 꾸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 백팩 그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점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유로화도 오르고 아이슬란드 화폐도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0원이 아이슬란드 크로네라고 그러는데요. ISK라고 불리고 아이슬란드 크로네로 9.1에서 9.5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00 아이슬란드 크로네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500원 정도.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면적은 같지만 인구수는 뭐 37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워낙에 자원이 더 풍부하고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국민소득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잘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물가가 어마무지 비쌉니다. 저희가 첫날 도착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보고 첫날을 점심은 이제 외식을 했는데요. 외식 비용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거의 1인당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조금 잘 먹으면 5만원 정도씩은 잡아야 될 정도니까요. KFC가 반가워서 일단 징거버거라 그러죠. 치킨 버거하고 치킨 한 조각씩, 그 다음에 감자하고 콜라하고 그렇게 했는데 3명이서 한 8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외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지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이랑 면적이 비슷한데요. 인구는 37만 명밖에 살지가 않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30만 명 이상이 레이캬비크 시내에서 공간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만 몇천 명이 나머지 전체 지역에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북쪽에 아이크레이르라는 도시가 한 17,000명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도시인 레이캬비크하고 제일 큰 도시인 아퀴레이르하고 합쳐가지고 본다 그런다면은 나머지 한 2만 5천 명이 나머지 지역에 있는 거니까요. 도시만 조금만 떨어지면 자연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만 타운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도시 쪽에서만 몰려서 살기 때문에 그 대도시만 벗어나면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광지 쪽에 뭐 몇 군데 정도 있을 정도고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식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시간은 저희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자연에 있는 랜드스케이프를 촬영하러 다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밥을 꼭 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숙소마다 다 부엌이 있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숙소는 저희가 뭐 에어비앤비도 쓰고 그 다음에 호텔도 쓰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게끔 골라서 썼는데 에어비앤비나 뭐 웬만한 게스트하우스나 전부 다 키친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밥솥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쌀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먹는 김치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밑반찬 등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싸갔고 나머지는 이제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뭐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자재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내내 부식을 갖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대신 이제 된장찌개나 뭐 이런 조금 복잡한 거는 못해 먹겠죠. 그래서 밑반찬 위주로 먹고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쇼핑을 하면 요번에 특히 양고기 스테이크를 이제 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식값은 뭐 그렇게 한국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고 식자재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한국에서 무리하게 짐을 많이 꾸려갈 게 아니라 현지에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사게 되면 아주 먹을 것도 많고
또 음료수도 종류도 많고 또 뭐 과자도 생소하게 우리가 못 보던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과자를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출사를 하다 보면 사진을 찍다 보면 때를 놓칠 때가 많고 또 특히 점심 같은 경우에는 못 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빵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간단식으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인데요.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다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특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신용카드에 핀 넘버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핀 넘버를 쓰지를 않죠.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을 때 꼭 핀 넘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내 핀 넘버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가져가시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4자리의 비밀번호가 핀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만들 때 비밀번호 4자리를 냈다면 그게 핀 넘버니까 현지에서 기름을 넣으실 때 핀 넘버를 넣으시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은행에다가 카드사에다가 전화해서 내 핀 넘버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거의 모든 곳에서 애플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애플페이를 쓰는데 지장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애플페이를 준비를 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비상금 정도로 한 50유로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이내로 달러를 가져가시거나 유로화를 가져가셔서 현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아이슬란드 돈이 아이슬란드 크로나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비상금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이죠. 주유를 하러 갔는데 기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분명히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유소를 갔는데 신용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금 아이슬란드 전국적으로 그 은행에 해당이 되는 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신용카드로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캐시로 다행히 주유를 하고 올 수가 있었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도착하시면 렌트카를 하실 텐데요. 렌트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슬란드 렌트카 뭐 이렇게 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렌트카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종류는 두 가지. 하나는 마케팅 위주로, 광고 위주로 고객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그 렌트카 회사들의 차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커미션을 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뭐 헐츠라든지 유명한 그런 렌트카 회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렌트카를 할 때 너무 그 이름 들어보지 못했던 조금 너무 싼 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걔네들은 중간에 마케팅만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만 받고 빠지는 거고 결국은 책임은 나와 그 렌트카 회사와의 그런 거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레이캬빅 공항에서 렌트카를 할 때 주요 메이저 회사들은 이제 데스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했던 데는 이제 그 데스크는 없고 따로 이제 픽업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너무 싼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픽업을 나와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좀 유난하지 않다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렌트카를 고를 때는 조금 이름 있는 거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렌트했던 거는 이제 도요타의 라브4였는데요. 중형 SUV죠. 저희가 3명이 갔으니까 3명에 해당되는 23kg짜리 큰 가방 3개, 20리터짜리 기내용 가방 3개,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 백팩 3개, 그 다음에 또 부식 가방까지. 그래서 트렁크에 꽉 차고 뒷좌석에 한 좌석은 짐으로 채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 정도 가신다 그런다면 중형 SUV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4명, 5명, 6명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벌써 가방이 많기 때문에 제일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르노 회사에서 나온 트랜짓인가요?
그 승합차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 같은 그런 차인데요. 트렁크가 공간이 넓어서 만약에 한 4명, 5명, 6명 정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링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출사지를 돌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방을 다 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됩니다. 거의 매일을 유랑극단처럼 이렇게 로케이션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세팅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SUV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겨울철에는 이제 F로드라 그래가지고 링로드 말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그걸 F로드라고 하는데, 비포장도로를 다닌다 그런다면 승용차보다는 SUV를 고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3월까지는 아이슬란드의 모든 렌트 회사들은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윈터 타이어를 갈아주는데, 윈터 타이어에는 또 스터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눈길에 운전을 할 때에도 전혀 뭐 밀리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요.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꼭 장착한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에서 딱 한 군데가 톨비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요금소가 있는 게 아니고 진입할 때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차량 넘버를 조회해가지고 톨비를 부과를 하는데, 아이슬란드에서는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터널.is죠. 거기에 들어가서 자진 납부를 하면 됩니다. 통과하기 전 24시간 전부터 통과 후 24시간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인 경우에 1650크로넷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렌트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렌트카 회사에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반납할 때 보면 너 언제 터널을 통과했는데 돈을 안 냈기 때문에 핸들링 피까지 내야 돼,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링 비용이 한 45,000원 정도 내니까 15,000원 정도만 내면 될 것을 한 6만원 정도 내야 되는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큐레이기에서 고다버스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터널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납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숙소인데요. 숙소는 이제 우리가 링로드를 따라서 계속 유랑극단처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숙소를 이제 미리 스케줄상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미리 숙소를 예약을 해서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사진가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진의 A컷이기 때문에 뭐 먹는 거나 자는 거보다는 A컷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서 A컷이 안 나왔는데 하루를 더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하루를 더 있어 3일간 할애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숙소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부킹을 하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도착해서 첫 숙소 정도는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일정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호텔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때그때 예약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제가 미리 가기 전에 한국에 있던 제 사사 제자인 박정화 작가한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어디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박정화 작가가 이제 한국에서 예약도 다 잡아주고 숙소도 정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진짜 고마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뭐 그것까지 막 서칭을 해서 예약도 하고 뭐 이런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박정화 작가가 잘 도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이슬란드도 똑같이 한국이랑 220V를 똑같이 두 구멍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답터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쓰는 대로 그냥 가져가서 콘센트에 꽂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아답터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요즘은 이제 충전할 게 굉장히 많죠. 사진가들은 뭐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충전해야 되고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뭐 충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멀티탭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마다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멀티탭을 가져가셔가지고 여러 군데를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이제 카메라 장비를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경을 담으러 가는 것인데요.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또 내 감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가서 또 오로라도 촬영하고 뭐 특별한 설경도 촬영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아이슬란드에 가는 목적일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투바디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카메라를 한 대만 가져가는 경우에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카메라들이 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소니에서 새로 나온 컴팩트 바디죠. 알파 7 CR을 이제 리뷰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가져가는 바람에 3 바디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2 바디를 가져가는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로라가 떴다. 그래서 오로라를 촬영을 할 때 뭐 타임랩스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로라를 타임랩스로 또 담으시고 또 나머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구도에 맞춰서 촬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바디를 가져가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카메라가 하나가 기능을 못한다든지 이럴 때 꼭 세컨 바디가 있어서 세컨 바디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번에도 뭐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다이아몬드 비치에서 소니 알파 7 R4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비치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삼각대를 이렇게 넓게 벌리지 않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신발이 젖는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인터벌 촬영으로 걸어놓고서 이렇게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파도가 큰 게 들어오면서 카메라를 쳐서 전체가 쓰러져가지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소니 알파 7 R4와 1635 렌즈가 바닷물에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세척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견적 비용이 현재 중국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알파 7 R4를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알파 7 CR을 이제 소니로부터 리뷰 부탁을 받아서 가져갔기 때문에 세컨 바디를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투바디는 그런 면으로는 좀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바디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원바디로 가져가셔서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렌즈 쪽으로 본다 그런다면 이제 광각 줌 렌즈가 있어야겠죠. 뭐 1224 렌즈라든지 아니면 1635 렌즈라든지 이런 광각 줌 렌즈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470 렌즈라든지 70200 렌즈라든지 그래서 광각 줌 렌즈, 표준 줌 렌즈, 망원 줌 렌즈 그 세 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전경을 좀 가까이 해서 좀 원근감을 깊은 사진을 한다거나 또 화각을 넓혀서 또 오로라를 좀 찍는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광각 줌 렌즈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정밀감 있게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2470 렌즈로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70200 렌즈로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화각을 많이 좁혀가지고 찍어야 될 때는 꼭 70200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랜드스케이프가 조금 광활합니다. 산에 나무도 없고 그냥 쉐입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화각을 많이 좁혀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줌을 통해 가지고 화각을 좁혀서 망원 렌즈로 찍을 때가 많고요. 실제로 차에서 움직이면서 이쁜 장면이 있을 때 잠깐씩 서서 망원 렌즈로 찍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0200 렌즈는 꼭 필요하고 뭐 겨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명한 퍼핀이죠. 그 새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여름철에 갈 때는 그게 망원 렌즈가 꼭 필요하죠. 뭐 100, 400이라든지 200, 600이라든지 150, 500이라든지 이런 슈퍼 망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새를 찍기 위해서는.
하지만 겨울철에는 새가 없기 때문에 한 200mm 렌즈까지만 있으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대인데요. 삼각대는 이제 투바디를 가져가신다면 이제 삼각대도 2개를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무거우니까 23kg 캐리어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삼각대의 굵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정말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바람이 불 때도 있을 정도고 열악한 상태가 되는데, 제 상단의 굵기가 32mm 정도 되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28mm도 살짝 얇아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2mm하고 28mm가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져가셨다가 바람이 센 날은 32mm짜리로 찍는다거나, 조금 여유가 있거나 조금 바람이 좀 덜 분다 하는 경우에는 28mm 정도까지 되는 삼각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두꺼우면 좋겠지만, 또 두꺼우면 또 가방도 너무 무거워지고 또 현지에서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표준 32mm 정도 기준으로, 그래서 맨 위에 상단이 32mm, 그 다음에 28mm, 24mm, 뭐 이렇게 밑에는 좀 얇겠죠. 그래서 위 상단이 너무 얇으면 밑에 단이 너무 얇아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실제로 디롤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32mm짜리 삼각대를 놨음에도 뭐 계속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여가지고 이제 스톤백이라고 그러죠. 카메라 밑에 있는 스톤백을 해가지고 무거운 돌을 얹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화상이 조금씩 떨립니다. 장노출을 할 경우에는. 물론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할 때는 뭐 괜찮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장노출을 할 때 뭐 1초, 2초, 뭐 10초, 15초 이렇게 찍을 때는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리면 화상도 흔들리다 보니까 샤프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삼각대는 어마무지 우리 풍경 사진가들한테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달에 또 저희가 아이슬란드 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진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도 벌써 저물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달에 아이슬란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스티브 베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인터벌 촬영으로 지금 걸어놓고 계속 연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벌 촬영을 통해서 그 중에 좋은 작품이 그 중에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도를 잡고 일단 저쪽에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요. 그쪽을 서강빛을 바라보면서 앞에다 다이아몬드 비치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구성을 해놓고 지금 연속 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알파 7 CR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도는 꽤 좋아 보입니다. 저쪽에 석양이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빗 내림도 내려오고 있고 아주 굉장히 멋진 지금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